자, 이제 MP가 뭔지 실제 그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의 집합입니다. 폴리노미얼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 그러면 MP는 뭐냐? 방금 전에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설명드렸습니다.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비결정적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서 만들어진 후보답을 검증 단계에서 결정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true 아니면 false를 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결정적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검증 단계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인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답을 검증할 수 있는 걸 검증을 다차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웹헌원 문제의 경우에는 답이 주어지면, 투어가 주어지면 이 투어에 이게 실제 투어인지, 그리고 이 투어의 그 경로의 가중치 합이 얼마인지 다차 시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헌원 문제의 결정 문제는 어떤 D가 주어지는데 이 D보다 작은지 큰지 주어진 그 투어가 작은지에 따라서 yes와 false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웹헌원 문제에 대한 그 결정적 알고리즘,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P는 뭐냐 하면 다차 시간 비결정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이 웹헌원 결정 문제는 MP 문제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MP는 not polynomial의 약자가 아닙니다. P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MP라고 불러졌냐? 학문 분야에서 컴퓨터 공학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그런 이름이 되겠고요. 다른 후보로는 PET라는 거를 또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PET라는 건 이 P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괜찮은 이름이라고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MP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P는 possibly exponential time, 아마도 지수 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바뀌어서 지수 시간에만 해결할 수 있다. 즉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robably 증명된 지수 시간 문제다. 아니면 거꾸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면 요 용어로 쓸 수 있어서 previously 예전까지는 지수 시간이다 라는 용어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PET가 괜찮은 이름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MP는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의 집합이고, 이 MP에 속하는 문제들이 특성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P에 속한 결정 문제는 MP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P 자체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결정적인 단계에서는 이 추측된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해결된 알고리즘을 해결한 다음에 얘를 그것과 비교해서 다차 시간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P에 속한 결정 문제는 MP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P와 MP의 관계는 뭐냐? 얘는 확실해요.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정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 문제가 이 녹색이면 이 녹색 안에 MP가 있고 MP 안에 P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P는 MP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이제 있는 애들이 있냐 없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MP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냐? P는 아닌데 또 종료 문제처럼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웹판원 문제 같은 게. 웹판원 문제가 있으면 얘는 여기에 속한다고 증명이 안 돼 있고 또 해결은 가능한 문제니까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하냐? 여기에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MP와 P가 같은 거냐? 같은 집합이냐? 이게 아직 모릅니다. 이게 또 밀레니엄 7대 수학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모른다. P는 MP인지. 그런데 아마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웹판원 결정 문제, 영일 배낭 채우기 결정 문제, M 색칠하기 문제 등 처음에 그 다루기 힘든 문제를 분류할 때 1번, 2번, 3번이 있었죠. 이 3번들은 다 MP 문제예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도 안 돼 있고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증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 시간 복잡도가 모두 다르지만 다음과 측면에서는 등가이다. 뭐가 등가이냐? 그런데 이런 MP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성을 살펴볼 건데 어떤 특성이냐면 이들 중 한 문제가 P에 속한다고 증명되면 다른 문제들도 모두 P에 속하게 됩니다. 이 특성을 우리가 MP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MP 완전. 그러니까 MP 완전이라는 건 MP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그러니까 모르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는 어떤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에 있다고 증명이 되면 이 자체가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P 이퀄 MP가 성립하는 거예요.
P 이코르 MP가 성립해 버린다. 그리고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고 증명이 되면 P는 MP와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7대 난제 중 하나인 P 이퀄 MB 문제를 풀라 그러면 이런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등가,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찾던가, 아니면 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학문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MP 완전히 그 MP 이론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 핵심을 MP 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 CNF Satisfiability Decision Problem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부울 변수들이 주어집니다. 부울 변수는 true 아니면 false인 그런 변수들입니다. true 부울 변수들. 그래서 x가 부울 변수이면 바 x는 x의 부정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하고, literal이라고 하는 것은 부울 변수 또는 부울 변수의 부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literal을 이용해서 절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literal과 논리팝, 연산자만을 사용하여 구성된 표현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CNF, Conjunctive Normal Form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정의한 절과 논리급 연산자만을 사용하여 구성되는 표현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밑에 주어진 이 형태의 표현식을 우리가 CNF라고 합니다. 그러면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CNF가 주어졌을 때 변수의 값을 대입해서, 값은 true 아닌 false겠죠. 두 개의 값을 중에 하나를 대입해 가지고 이 CNF를 true로 맞는 값의 대입이 존재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위 예에서 변수가 4개이면 총 경우의 수,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경우의 수는 2의 4승이죠. 그렇죠? x1은 true 아니면 false를 가질 수 있어요. x2도 true 아니면 false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총 4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그 4개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총 가지의 수는 2의 4승입니다. 즉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 지수 비용이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좀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런 CNF가 있으면 이 CNF의 경우에는 답이 yes입니다. 왜냐하면 x1이 true이고 x2가 false이고 x3가 false이면은 요 만족 가능성은 yes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literally 하나만 돼 있죠. 그럼 이 값은 결정될 수 있어요. x2의 바니까 다 and니까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x바는 x2는 false가 돼야 돼요. 그럼 x2가 false이면 이 값이 true가 되려면 x3의 바는 true가 돼야 돼요. 그럼 x3는 false가 되겠고 x2가 false일 때 x1은 그러면 tru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이거 뭐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이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지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두 번째 예제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참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리터럴이 하나로 된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럼 x1은 false여야 되고 x2도 false여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false이면 이 앞에 거는 절대 true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no예요.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MP 문제입니다. 4차 시간 검증 알고리즘이 존재하겠죠. 즉 x1이 뭐다, x2가 뭐다, x3가 뭐다 이런 게 주어지면 대입해 보면 그 결과값이 이 CNF가 true인지 false인지 금방 결정할 수 있죠. 다차 시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NF 만족 가능성은 결정 문제는 MP 문제입니다.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CNF 만족 가능성을 왜 지금 소개하냐면 스티븐 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MP와 P 이론을 완성시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용한 문제가 이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티븐 쿡은 71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죠. 72년도에 CNF 결정 문제가 P에 속하면 MP = P임을 증명했어요. 대단한 증명이죠. 이 증명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문제는 다 CNF 결정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CNF 결정 문제만 풀리면 웹환원 문제도 풀리고 M 색칠하기 문제도 풀리고 영일 배낭 문제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증명입니다. 자, 이 증명을 이해하려면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증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MP 완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걸 알아야 돼요. 변환 알고리즘이라는 걸. 그래서 A 결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때 우리는 B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을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결정 문제의 모든 사례에 대해 이것과 대응되는 B 결정 문제 사례를 만드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만약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A 문제를 B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된다는 것은 B 결정 문제 사례에 대해 예를 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대응되는 A 결정 문제 사례에 대해 예를 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그림을 보면 어떤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A를 해결하고 싶어요. A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는 B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요. B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이 A 알고리즘의 문제를 어떤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B의 입력으로 바꿔줍니다. B의 입력을 바꿔주고 이 바꾼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B 알고리즘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답을 주겠죠. 그 답은 yes 아니면 no일 거예요. 결정 문제이니까.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요 x가 원래 a 문제에 대해서 yes이면, 요렇게 변환된 y 문제의 b에 대한 답은 항상 yes여야 돼요. 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알고리즘은 a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차 시간이면 A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B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뭐를 만들면 돼요? 요 알고리즘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다차 시간에 이 입력을 y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을 해야 되긴 하겠죠. 대응되는 것은 B결정 문제 사례에 대해 예를 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대응된 A결정 사례에 대해서 예를 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대해서 예를 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러니까 이 입력이 얘에 대해서 예를 답하면 이 x가 이렇게 변환돼서 나온 것이면 이 x도 a에 대해서 예를 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일 변환 가능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정 문제 A를 결정 문제 B로 변환해주는 다차 시간 변환 알고리즘이 존재하면 문제 A는 문제 B로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A, B이면 A 문제는 B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일 변환이라는 것은 A의 여러 사례를 B의 한 사례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X1이 들어와도 X2가 들어와도 결과는 똑같은 Y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돼도 문제는 없어요. 이게 필요 충분 요건이 충족만 되면 돼요. 그래서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문제 B가 P에 속하고 A를 B로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면 A도 P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B가 P에 속해요.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A도 P에 속하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다 다차 시간이에요. 다차 시간 더하기 다차 시간은 다차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NP 컴플리트를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B는 NP에 속해요. NP에 있는 모든 문제 A에 대해서 A가 B로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면은 이 B는 NP 컴플리트하다라는 거예요. NP 컴플리트. NP 컴플리트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픈 쿡의 정리는 뭐냐 하면은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NP 컴플리트 문제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즉 모든 문제는 NP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다. 뭘로? CNF 문제로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이 위대한 사람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죠? 이 증명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도 변환되고 얘도 변환된 거를 다 보여서 증명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하지 않고도
이 증명과 동일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대한 거죠. MP equal P라는 걸 이 사람이 또는 MP는 P랑 다르다는 걸 쿡은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 쿡은 이 문제를 보면서 뭘 증명이 냈냐면은 MP complete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MP complete하다.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NF 문제만 계속 몰두하면은 이제 끝이냐? 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CNF가 MP complete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MP complete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쉬워졌어요. 하나만 이렇게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처럼 하나만 MP complete하는 게 증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뭐가 쉬웠냐면은 A equal B예요. 즉 모든 문제는 B로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애를 발견합니다. C. B는 C로 다차 변환 가능해요. 그러면 A도 C로 다차 변환 가능하죠. B로 한번 바꾸고 또 C로 바꾸면 돼요. 여기도 다차, 여기도 다차니까 결국 다차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CNF 문제를 얘로 다차 시간에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걸 보이면 이 문제도 무슨 문제가 돼요? MP complete 문제가 되는 거예요. MP complete 문제가 된다. 즉 CNF가 웹하는 문제이면 이 웹하는 문제도 MP complete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하는 문제만 complete가 되고 그럼 complete 되면 무슨 의미냐? 웹하는 문제만 우리가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모든 MP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테픈 쿡이 CNF satisfiability decision problem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MP 완전이라는 걸 착하게도 증명을 해줬어요. 71년도에 증명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MP 완전에 속하는지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일 변환 가능하다고 증명할 필요 없이 MP에 이미 속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C로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C로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다차 시간에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MP 완전이라는 개념이 P equal MP 문제에 어떤 의미를 주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에 어떤 의미를 주냐? 지난 그림에는 이게 MP면 P는 MP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 밖에 MP 문제 밖에 여기에 halting problem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MP complete 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 그림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P가 MP이면 전체 문제는 이게 MP죠. 그리고 이게 또 P예요. 그러면 이 중에 MP complete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MP complete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항상 예로만 대답하는 결정 문제는 MP complete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P equal MP이면. 근데 만약에 P
NP가 다르면 이런 그림이 되겠고, NP 컴플리트한 것들은 P는 아니라는 거죠. P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P도 NP 컴플리트도 아닌 애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애들이 존재하냐? 그건 모르고요. 그래프 동용성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들이, 모든 NP 문제들이 NP 컴플리트하다고 증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CNF 문제로, 또 NP 컴플리트한 문제로 다차 시간에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건 증명되어 있지만, 모든 문제가 NP 컴플리트하다고는 증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얘는 아직 NP 컴플리트하다고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NP 완전 문제에 속하냐? 유명한 NP 완전 문제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CNF 문제는 NP 완전 문제이죠. 그 CNF 문제 중에 3set이라고 하는 요거의 축소된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도 NP 완전 문제예요. 이 버전은 뭐냐면 총 n개의 불변수를 이용한 CNF에서 각 절이 정확하게 3개로 구성된 거예요. 정확하게 3개. 그러니까 항상 이 오어죠. 응? 오어인가? 잠깐 헷갈리네. 엔드죠. 오어 엔드. 그렇죠? 다 엔드. 다 엔드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항상 3개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3set 문제라고 합니다. 3set 문제. 그 다음에 영일 배나 문제, knapsack problem. 그리고 해밀턴 회로 문제. 해밀턴 회로 문제. 그 다음에 웨퍼너 문제. subset sum 문제. subset sum 문제는 이 subset에서 특정 sum을 주는 그 집합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subgraph isomorphism problem. 요게 이제 요 그래프 동용성 문제의 한 가지 변형입니다. 그래서 2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G에 H와 동형인 부분 그래프가 존재한지 찾는 문제가 subgraph isomorphism probl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은 다 동형 그래프예요. 생긴 건 약간씩 다르지만 똑같은 그래프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 G에서 서브 그래프 문제는 이 부분 그래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와 얘는 똑같겠죠. 그렇죠? 이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애를 주어지면 요게 G고 요게 H면 true를 줘야 되겠죠. 그게 subgraph isomorphism proble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ick problem이 됩니다. 프로블럼이 있어요. click problem. 보면 다 이게 그래프 문제들이 많이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이 NP 컴플리트한 문제들입니다.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 G와 K가 주어지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K 크기의 클리크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클리크란 각 서로 다른 노드 간의 간선이 존재하는 K개의 노드로 구성된 부분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K 이퀄로 3인 클리크가 존재해요. 요게 클리크가 됩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버텍스 커버 프로블럼이에요. 간선을 다 커버하는 프로블럼입니다. 간선. 근데 버텍스 커버니까 간선이 아니라 정점인데, 문제에서 찾는 건 버텍스 간선을 커버해요. 그래서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한 그래프 G와 K가 주어지면 다음을 만족하는 노드 수가 최대 K인 부분 그래프 W를 찾는 거예요. 이때 모든 간선 UV에 대해서 U와 V 중 하나는 이 부분 그래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 거는 K 이퀄 3 만족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선택하면 모든 간선들을 다 커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그래프예요. 요 두 개만 색칠하고 얘를 빼먹으면 요 간선은 처리되고, 요 간선 처리되고, 요 간선 처리되고, 요 간선 처리되고, 요 간선이 처리되지만 얘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답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버텍스 커버가 됩니다. 그쵸? K 이퀄 2 이내가 됩니다. 이 경우도 얘는 빠져도 되고요. 그쵸? 얘가 빠지면 안 되죠. 얘가 빠지면 요 간선들이 안 되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K가 3, K가 4 이런 것들이 주어질 텐데, 그래서 뭐 K 이퀄 3이면 노드 3개씩을 다 선택을 해봐야 되죠. 전수조사하면 3개의 그러니까 전체가 있으면 NK 요 애들에 대해서 다 검사해 보면 되죠. 얘가 버티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되겠죠. 경우의 수는 무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independent set problem. 이거의 변형 하나는 패스 그래프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패스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경무 그래프. 근데 일반 그래프에서 독립집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음을 만족하는 최소 K 크기의 불행 그래프, W의 존재 여부, W에 두 개 서로 다른 노드가 인접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애들은 independent set입니다. 그래서 independent set을 찾는 최소 K 크기에 찾는 거예요. 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K 이퀄 5이네죠, 얘는. 이렇게. 요게 이제 independent set problem이고, dominating set problem은 아까 봤던 버텍스와 버텍스 커버와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최대 크기의 부분 그래프인데 뭐냐면은 모든 노드 V에 대해서 그것과 인접한 노드가 W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을 다 커버를 하죠. 그쵸? 인접해 있으니까. 버텍스 커버는 아니죠. 버텍스 커버가 되려면 요거 했으니까, 요것도 했으니까, 요거가 커버가 안 되죠. 버텍스에는. 근데 도미네이팅 셋은 얘랑 얘를 다 인접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도미네이팅 셋 프로블럼하고 버텍스 커버는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 그 중에 3 컬러 프로블럼, 세 가지 색깔로 지도를 다 그리는 문제. 그 다음에 다중 프로세서 스케줄링 문제도 MP 완전입니다.